자, 투자 이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는 어떻게 우리가 이 고전학파와 케인즈 학파가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죠. 이 투자로 인해서 안정적인 그러한 경제가 계속 유지가 될 수가 있느냐, 아니면 불안정한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또 얘기들이죠.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고전학파는 안정적인 그러한 경제로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요. 케인즈는 불안정한 그러한 상태로 설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가 안정적이다, 불안정적이다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고전학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안정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투자 지출이라는 것에 대해서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봤듯이 지금 뭐 그 소비와 소비 지출이 다르듯이 투자와 투자 지출도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투자 지출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그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총 수요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비중이 소비가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건 또 뭡니까? 그죠? 다른 거를 자, 이렇게 우리가 소비 지출이라는 것보다는 투자 지출은 그 규모는 작지만 이 투자는 어떻게 결정이 되고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흔히 우리는 뭐 그 투자라는 것을 주식 투자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주식은 투자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소유권 이전이죠. 주식을 사고 팔았다, 채권을 사고 팔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소유권을 주고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에서의 이 주식 투자는 투기성인 그러한 경우가 훨씬 더 강하죠. 한 기업에 대해서 내가 투자금을 지급했다 이런 생각보다는 이미 갖고 있는 주식을 지금 그 다른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주식을 소유권을 이전받아서 내가 그 기업에 지금 뭐 얼마만큼 일정 금액을 집어넣어 주었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이 주식은 소유권 이전입니다. 구입은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 기업이 설립할 때부터 지분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은 그건 투자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투자가 되게 되면 그것이 자본재를 구입하는데 지금 사용될 것으로 우리는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우리는 이 투자라는 것을 자본재의 구입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투자를 하게 되면 이 자본재가 증가하게 되고, 이 자본이 증가하게 되면 이 생산 능력의 변화가 생깁니다. 이 생산 능력이 달라지게 되면 우리는 경제 성장을 기대할 수 있죠. 상당히 장기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투자는 어떻게 해서 어디에서부터 그 연결이 될 수 있느냐? 저축이죠. 저축과 투자가 일치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고전학파. 지금 뭐 케인즈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일단은 이 투자는 자본 그 축적으로, 자본 축적은 생산 능력으로, 생산 능력의 변화는 경제 성장의 변화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는요. 그죠? 이 투자라는 것에 우리는 재고 투자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재고량의 변화가 지금 생기게 되면, 재고량의 변화가 생기게 되면 생산량의 변화를 우리는 갖게 되죠. 그렇죠? 재고가 증가하게 되면 생산량을 줄이게 되고, 재고가 감소하게 되면 생산량을 늘리려고 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죠. 그렇죠? 만약에 뭐 삼성전자에서 감산을 결정하였다. 재고가 지금 뭐 6개월치 이상 지금 쌓여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다고 한다면 이 재고 투자에 의해서 지금 현재 생산량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정 투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기계 설비, 공장, 아니면 주변 도로, 주택 건설 투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정 투자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자, 이러한 투자라는 것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물론 이제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경제 상황이 좋으면 투자가 더 늘어날 테고 좋을 것이라고 예측하게 되면 경제 상황이 안 좋을 것이다라고 예측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투자를 줄이죠. 그죠? 이런 일들을 봅니다. 일단은 뭐 고전학파가 얘기하고 있는 이 투자 이론이라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학파는 현재가치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미래 수익이 있으면 이 미래 수익을 현재 가치로 바꾸는 거죠. 1 플러스 이자율. 그래서 현재 가치 프레젠트 밸류로 바꿔주게 됩니다. 자, 그러니 지금 어떤 식이냐 하면 미래에 만약에 105만큼의 지금 수익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100만큼을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해서 105만큼의 지금 수익이 1년 후에 발생한다. 근데 지금 이자율이 5%야. 그러면 1 플러스 0.05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것이 지금 분명 100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투자를 해서 지금 투자 원금은 챙길 수가 있는 거죠. 수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자율이 하락한다고 한다면 105라는 미래의 수익은 그대로인데 이자율이 만약에 0.02%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현재 가치가 투자해서 현재 가치가 3 정도 되려나요? 그죠? 이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것이다 미래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100을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100을 넘는 그러한 수익이 발생하니 이 사람들은 투자를 늘릴 것이다 이렇게 결정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자율에 상당히 민감하게 투자가 반응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투자는 지금 이자율의 함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미래의 수익을 감소시키고 이거에 따라서 투자가 결정이 되는 것이니까 투자가 이자율의 함수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치가 지금 투자 비용보다 더 크다고 한다면 투자를 하게 될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투자는 이렇게 결정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가만 잘 생각해 봅시다. 고전학파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그 경제 세상은 어떤 형태를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냐면 이 고전학파는 일단은 완전 고용 수준에서 지금 늘 생산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고전학파는. 그러니까 완전 고용 수준에서 그렇게 많이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벗어난다 하더라도 다시 되돌아온다. 그래서 완전 고용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것이다. 상당히 안정적인 경제를 생각을 합니다. 안정적인 경제를 생각을 합니다. 균형 상태를 생각을 합니다. 총 수요와 물론 총 공급이 장기적인 그러한 균형 상태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그렇게 크게 많이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 국가의 생산 능력만큼 생산하는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계속 그 자리에 계속 생산 능력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느냐? 그건 아니죠. 이 성장을 하죠. 장기적으로는. 이 성장을 하면 이 성장하는 그러한 속도만큼 이 투자도 증가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투자가 지금 이 뭐랄까요? 이자율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는 받지만 상당히 안정적인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전학파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시장은 균형 상태 그리고 안정적인 그러한 상태예요. 그래서 미래의 수익도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죠. 미래의 수익이 어떻게 안정적일 수가 있어? 지금 같은 그런 시기에 매년 기업들은 우리는 지금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봅시다. 열심히 일하자. 이런 얘기들 하게 되는 그 신년사들 많이 봅니다. 대기업에서 주로 그렇게 발표를 하죠. 그런 그 불안정한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은 지금 별로 이 고전학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가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안정적인 세상이에요.
늘 사람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 그러니까 이자율만이 지금 이 그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 이것 이외에는 달라질 일이 별로 없어요. 이것 이외에는 이자율이 변화하지만 않으면. 근데 경기가 좋지 않고 그냥 경기가 너무 과열되지 않고 안정적인 그러한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이자율도 항상 안정적인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겠죠. 우리는 그 현재가치법을 사용해서 하고 있는 것이 지금 그 비용 편익 분석 있죠. BC 분석이라고 얘기하는 거. 비용 편익 분석을 할 때 이 편익을 현재 가치로 바꾸는데 이 현재 가치로 바꿀 때 주로 많이 쓰이게 되는 이자율의 수준이 약 5%입니다. 약 5%예요. 국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어떠한 국가에서 투자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예비 타당성 조사 같은 거를 할 때 지금 4.3에서 5% 또는 5.2% 정도까지 수준으로 이자율을 갖고 현재 가치로 변환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미래의 수익이 현재 가치로 바뀌어서 현재 투자하는 그러한 비용보다 더 크다면 우리는 투자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 있죠. 고전학파도 사실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뭐랄까요? 어느 정도의 수준의 이자율을 가지고 이것을 조정을 해야 될지 현재 가치로 바꿔야 될지 거기에 대한 얘기는 명확하게 정의된 바는 사실은 없습니다. 따로따로 자기들이 원하는 그러한 수준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여기에서 고전학파가 얘기하고 있는 이러한 이자율은 시장 이자율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이자율이 지금 변화하게 되면 시장의 이자율이 변화하게 되면 지금 투자는 달라질 거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 이외에는 투자를 달리 할 이유가 사실 별로 없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하여간 지금 이렇게 고전학파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이따 다시 되돌아오겠지만 현재 가치로 바꾸고 있는 거 잘 기억을 해봅시다. 여기서 이자율이 영향을 받는 거 분명히 있다는 거죠. 케인즈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케인즈도 사실은 현재 가치로 바꾸는 건 똑같습니다. 미래의 수익을 일정한 어떤 수익률을 우리에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내부 수익률이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꾸는 그것이 비용과 일치하게 만드는 그렇게 만드는 수익률을 내부 수익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비용이 만약에 100이에요. 그런데 지금 105만큼의 수익이 미래 수익이 있어요. 근데 1 플러스 X만큼으로 우리가 할인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X가 지금 어떻게 되면 0.05이면 지금 얘와 얘가 같아지는 거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X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부 수익률이 만약에 시장 이자율보다 더 크다라고 한다면 투자를 결정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어퍼치나 매치나 지금 고전학파의 얘기나 지금 이 케인즈 얘기나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그죠? 근데 사실은 논리적인 구조상으로는 이 사람들은 지금 내부 수익률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첫 번째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 이 투자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고전학파의 생각과는 달리 케인즈는 경기의 변동이 상당히 좀 심하게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경기의 변동이 지금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지금 GDP의 변화가 지금 이러한 변화를 가져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추세선은 분명히 이렇게 갈 텐데 실제로 가고 있는 그러한 선은 여기에서 과열되어 있을 수도 있고 여기처럼 침체되어 있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러면 이 투자는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겠느냐? 지금 경기가
지금 이 평균 성장률이고 지금 평균 성장률을 훨씬 윗도는 이러한 부분에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경기가 상당히 과열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점점 성장률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거죠. 경기가 팽창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도 있죠. 이러한 상황이라 그러면 이 그 투자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투자를 증가시켜 고민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러한 점에 와 있다. 여기에서부터 줄어들기 시작한다 라고 하게 되면 성장률이 점점 줄어드네. 그렇지만 지금도 이 평균 성장률보다는 훨씬 더 높아 라는 그러한 점에 있다고 할 때, 과연 이 그 CEO는 어떠한 판단을 할 것이냐.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미래의 가치를 지금 그 현재 가치로 바꾸는 그러한 내부 수익률이 지금 비용과 일치하게 되는 그 내부 수익률이 대출 금리보다 더 크다라고 한다면 투자를 결정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미래에 대한 수익을 결정하는 사람이 CEO라는 거죠. 미래에 대한 수익이 얼마만큼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기업가들이 판단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업가들이 판단한다는데, 그러한 기업가들은 과연 어떠한 형태로 판단을 하냐? 이 사람들에게는 그 동물적인 어떠한 감각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왜 그 어디 현대 왕 회장님 사례들 많이 얘기하죠. 해봤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옛날에 진짜로 그랬다라는 거죠. 해봤냐고. 해보지도 않고 왜 안 된다고만 얘기를 하냐고. 일단 해보고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뭐 투자 계획을 재무이사나 아니면 그 여러 가지 그 뭐 사업 설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현재 상태로는 도저히 이거 수익이 안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수익이 날 것 같은데, 이런 그 동물적인 감각을 가지고 투자를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해왔고요. 물론 이제 급성장하는 그러한 것을 미리 예측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죠. 만약에 경기가 현재 이러한 그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떨어지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평균보다 높은 그러한 성장률에서 경기 괜찮으니까 계속 투자를 합시다 이런 얘기했다가는 지금 반쯤 죽는 거죠. 이 사람들한테. 야, 경기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이거보다 더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하려고, 손실이 엄청날 거야 미래에는. 이런 데서는 투자를 안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현금 보유해. 이럴 때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지금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그러한 시점에서 잡자. 이때 투자를 늘리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사실은 이때도 보게 되면 평균 성장률보다는 훨씬 더 낮은 그러한 상태에 있는 거거든요. 이때 투자를 결정을 해야 지금 이 미래의 수익이 발생할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케인즈가 얘기하고 있는 이러한 그 CEO의 야성적 충동이라고 한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니멀 스피릿이라고 케인즈는 얘기를 했는데, 한국의 그 학자분 중에 한 분이 야성적 충동이라고 번역을 하면서 지금 이것이 우리는 야성적 충동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애니멀 스피릿. 이렇게 해서 투자가 결정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투자가 늘 그 완전 고용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규모의 투자이겠습니까? 아니면 투자가 지금 굉장히 그 들쑥날쑥하게 되는 그러한 상태이겠습니까? 당연히 들쑥날쑥하죠. 투자가 들쑥날쑥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당히 불안정한 그러한 투자를 갖게 된다. 투자가 불안정하게 되면 우리는 국민소득이 Y 플러스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NX, 이것이 총수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가 변동을 하게 되면 총수요가 달라지는 거죠. 수요에 의해서 공급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그 케인즈의 입장에서는 국민소득 자체가 변화하게 되는, 안정적으로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얘가 안정적으로 있지 못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소비의 변화로 가져가게 됩니다. 소득이 지금 불안정해지니까 지금 소비도 불안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케인즈가 볼 때는 이 불안정한 투자가 경기 불안정성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투자를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을 하십니까? 남들이 다 좋다고 올라간다고 할 때 그때 산다, 뭐 이렇게 투자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크다. 이러한 그 사이클에서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잘 판단을 해서 이 사람들은 투자를 하더라, 투자를 결정한다고 하더라. 이 케인즈가 얘기할 때에는. 그래서 이러한 지금 동물적인 어떠한 감각, 돈 냄새 잘 맡는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다른 점을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그 내부 수익률 계산하는 것이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현재가치법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나 사실은 수식으로는 다를 바가 없어요. 수식으로는 다를 바가 없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자율이 변화하게 되면 지금 투자가 많이 달라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쪽에서는 케인즈가 얘기할 때는 미래에 대한 수익을 생각할 때 예상되는 미래 수익,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투자가 결정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죠? 예상되는 미래의 수익을 현재 가치로 바꾸는 것일 뿐인데, 현재 가치로 바꾸는데 그것을 미래에 대한 수익 자체를 예상하는 사람들이 CEO다고. 그러니까 투자가 이 사람들의 마음에 달려 있다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이런 그 예를 많이 봅니다. 어떤 데서 많이 보냐면 경기가 굉장히 침체가 되어져 있어요. 경기가 침체되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침체된 상황에서는 정부는 어떠한 것을 가장 바라느냐 하면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서 이것이 소비를 증진시키고, 그래서 이것으로 경기 회복으로 간다. 경기 침체되어져 있는 상황인데 기업들이 투자를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기업들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투자를 하기는 상당히 좀 위험해. 미래 수익 너무 불안정해. 근데 나 못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현금 보유로 계속 늘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수차례 반복해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러고는 싶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그 여태까지 이루었던 그러한 수익을 전부 다 날려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떤 미래에 대한 예측치 이런 것을 기반으로 투자를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러한 그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러한 그 경기 변동하고 지금 그 투자가 완전히 줄어들었다가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시기, 이러한 시기에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 투자가 많이 늘어나게 되는, 회복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가겠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죠. 상승기에 있다고 하더라도 고점을 지나게 되면 지금 장기 추세보다 더 나은 그러한 상황이어도 이 사람들은 투자를 줄이게 된다. 그러면 가뜩이나 지금 그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그러한 와중에 투자까지 줄어드니까 더 가파르게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하는 거죠. 이러한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지금 정부에서 지금 정부의 지출을 더 많이 늘려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케인즈입니다. 기업들은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 정부에서 나서서 이 총수요를 늘려줍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은 이 토빈의 Q라는 얘기들 하게 되는 것들 보게 되는데, 이건 사실은 90년대에 상당히 유행했던 투자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대에는 사실은 별로 잘 맞지는 않죠. 물론 뭐 위에 있는 케인즈의 얘기는 뭐 일반적인 그런 큰 얘기니까. 근데 이것은 왜 그러냐, 이거 보게 되면 설비 투자 자본 조달 비용과
기대 수익률을 비교를 해서 만약에 기대 수익률 이것이 1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투자를 하게 된다. 사람들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1보다 작다면 투자를 안 해요. 만약에 1 정도만 된다라고 한다면 감가상각 되는 정도만 투자를 하고 끝낸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일단은 이 기대 수익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게 될 것이냐, 설비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얘기를 할 것이냐, 이건 뭐 보다 보니까 이걸 정말 수치화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설비 투자 자본 조달 비용,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대 수익률, 설비 투자에 대해서 나타나게 되는 기대 수익률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을 지금 변환해서 쓸 수 있더라. 어떻게 변환해서 쓸 수 있냐면 실물 자본 비용의 대체 비용, 그리고 주식시장 가치 이렇게 가다가 자산의 시장 평가액 대비 시가총액 플러스 부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였습니다. 이 주식시장의 가치를 얘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주식시장의 가치를 가지고 지금 투자를 결정을 한다. 이런 얘기들을 1990년대 초반에는 가능했습니다. 80년대나 90년대 뭐 이렇게는. 근데 요즘에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죠? 왜 그러냐면 주식시장의 가치가 왜곡되는 그러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로 훌륭한 기업도 주식시장에서는 제대로 인정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생산을 하나도 못하고 있는 기대 수익률이 정말로 지금 의문에 쌓여져 있는 그러한 기업도 이 주식시장의 가치는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다가 변동성이 너무 심해졌어요. 9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변동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갔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은 이런 식으로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엄청나게 변화폭이 늘어났다. 그래서 이거 과연 우리가 지금 쓸 수 있나? 여기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이 상당히 발달된 그러한 국가에서는 왜곡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덜하다. 하지만 요즘에는 거의 이거에 대해서 투자 이론을 얘기하면서 토비네큐를 사용한다? 이거는 잘 얘기를 안 합니다. 차라리 케인즈 얘기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투자 이론을 보게 됩니다. 투자 이론에서 토비네큐 얘기는 사실은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는 고전학파와 케인즈학파가 바라보는 이러한 경제 세상이 어떻게 다르고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다르게 계속 가고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그러한 측면을 잘 잡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케인즈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경제는 불안정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이유는 CEO의 마인드, CEO의 지금 투자 결정, 애니멀 스피릿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는 이 총수요의 변화, 이것에 의해서 지금 모든 경기의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고전학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안정적인 그러한 상태에서 지금 경기가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것을 보고 있으니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투자란 안정적인 그러한 변화를 가져올 텐데, 지금 이자율에 의해서 투자가 달라지고 있으니 경기가 너무 과열되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이자율을 살짝 올려주게 되면 투자가 진정되는, 그래서 총수요가 과열되지 않고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은 어떠한 지금 학파의 이론을 따른다기보다는 최근에 있는 어떤 경제 정책의 기준이라고 얘기한다면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굳이 고전학파 얘기만 따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케인즈 얘기만 따르는 것도 아니고, 두 개가 묘하게 섞여 있습니다. 상당히 더 어려워졌죠. 여러 가지로 복잡해진 그런 상황도 있고, 1930년대 상황하고 지금의 2020년, 앞으로 이제 2030년의 상황하고는 더 많이 달라질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떠한 이론이 지배적으로 경기를 안정화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만들어내는 사상적 기반이 된다라고 하기가 얘기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전화폐는 이러한 이유에서 지금 뭐 경기를 안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는 경기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그러한 요인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오히려 경기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수단으로 이자율을 조절을 하게 되면 투자의 변화로 우리는 경기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얘기고, 케인즈 같은 경우에는 경기 자체가 그러니까 뭐랄까요, 생겨먹기가 지금 얘네들은 경제 자체가 불안정한 그러한 상황이야. 왜 그러냐면 이러한 투자라는 것을 결정하는 그러한 CEO의 판단, 이것이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경기의 변동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러한 판단이기 때문에 불안정한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투자율은 일단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고전학파, 케인즈 학파의 거시 모형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